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스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이 소수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을 강화하고 산재나 공해 문제 등에 대한 국민기업 포스코의 공공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그룹 차원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가장 효율적인 선진형 기업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은 새로 설립하는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전문회사로 바뀌는 포스코를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포스코의 철강 회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철강 사업에서 얻은 많은 영업이익을 2차 전지와 수소 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익이 과시화되지 않는 신사업 부분에서 대한 투자 재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 영업이익의 80%,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철강 부분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고, 또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생산과 경영을 분리하기 때문에 철강공단에 대한 포스코 그룹의 책임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이 여러 자회사 중 하나로 전락하면 필수적인 설비 투자 감소는 물론 산재와 공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초 환경 노동 문제로 논란을 빚은 뒤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앞으로는 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경이나 노동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가 신산업 투자 순위에 밀려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경영의 책임만 면피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역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지주사 전환 방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최 회장은 이 같은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 법인이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지주사는 좀 빠져나가고 포항에 있는 신설 법인이 책임지는. 더구나 일부 투자자들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은 소수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 여부는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주사 전환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 포스코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올린 배송비가 정작 택배 기사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게 파업에 나선 이유인데요. 택배 대신 선전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택배 기사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지부 소속 택배 기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가 파업 7일째, 손에는 배송품 대신 전단지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업을 멈추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로 인해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지난해 택배기사 21명이 과로 등으로 숨지면서 노사정은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배송비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건당 배송비 170원, 올해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배송비 인상으로 추가 이익이 5천억 원 발생하지만 회사 측이 60%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인상을 해줬는데 그 비용을 택배기사한테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CJ 대한통운 측은 배송비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 기사에게 배분되고 있고 처우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파업에 나선 택배 기사는 전국에 1,600여 명, 대구 경북에서는 300여 명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CJ 대한통운 택배 물량의 4% 정도가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새해 첫 지역 방문으로 대구를 찾아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이탈된 윤석열 지지세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재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또 설 연휴 전에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설 이후부터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가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도덕적인 의혹, 그리고 또 가족 문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저는 이미 그 세 분야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안정감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신감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보이고 있는 도덕성 문제,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 문제 등의 국민 실망감이 커지면서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탄핵 대선 때에는 안철수가 21%나 차지했어도 우리는 24%나 받았는데 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는 본인과 부인, 장모 비리로 본선에서는 어렵다고 경고했지만 내부 총질한다고 무실당했는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며 탄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형 집행정지까지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면서 선거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 정오 기준 포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입국한 기업체 직원 2명이 격리 해제 전 확진됐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이중 언어 강사인 외국인 1명도 확진됐습니다. 경주 지역 총 확진자 수는 1,797명이며 백신 3차 추가 접종을 받은 시민은 9만 4천여 명, 37.4%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청년 희망경제 프로그램과 복지 행복하우스, 문화예술 르네상스 등 청년을 위한 7대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50억 원 등 5년간 1,550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까지 총 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해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한 셰어하우스를 공급하며 청년 행복 주거 디딤돌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식의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요. 고령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검은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리다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배기 손녀가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 8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질주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2008년엔 100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4%였지만 2019년 333만 명으로 10%까지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만 4천 건에서 2020년 3만 1천 건으로 27% 늘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자의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장거리 운전 등을 제한합니다. 가상현실,
VR을 이용해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한 뒤 야간 운전 제한 같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는 적성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와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고령 운전자들도 조건부 면허 발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면허는 되도록이면 까도록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운전면허증을 안 나가도록 운전면허증은 까도록 해야 됩니다. 생계 문제 등의 이유로 조건부 면허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북구 상경 4동에 있는데 거기서 바깥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과수 농사를 지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죠. 경찰은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건부 면허 발급에는 의사나 교통 전문가 등의 판단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고 조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홍성걸 서울대 교수를 신임 조사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원안위는 함세영 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구조와 부지 분야 조사를 담당해온 홍성걸 교수를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고 공석이 된 지하수 유동 분야 조사위원을 재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주식회사 삼봉개발 경주월드 2천만 원, 경주시 주식회사 우진공업 박봉환 대표 5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경주시 협의회 및 여성회 일동 300만 원, 울릉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115만 5천 원, 경주시 건천이 일반산업단지 조명숙 회장 100만 원, 울진 세방건축사 사무소 고현유님 100만 원, 경주시 건천읍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50만 원, 포항시 신광면 주식회사 두환 윤진섭 대표 50만 원, 경주시 대명공원 묘원 5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현대건설 박동배님 50만 원, 경주시 용강동 통장협의회 40만 원, 울릉군 태하 장로교회 30만 원, 울진군 농업협동조합 30만 원, 울진군 북면 여성자원봉사회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여성의용소방대 20만 원, 경주시 식화경로당 일동 10만 원, 경주시 현곡면 신한토탈아파트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학고길이 손상태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고속주유소 박문수님 10만 원, 울진군 스카이워크 카페 정순희님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저장 시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구지법 행정일부가 경북도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영풍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있는 폐기물 저장 시설이 인근 낙동강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련소가 2001년 낸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공개할 것을 경상북도에 요구했는데 경북도가 영업비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경북도는 연구 보존 문서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도청 이전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잘못 분류해 다른 문서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법원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3분쯤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학교 관계자 3명이 1도 화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인 온돌봄을 확대 운영해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오후 돌봄교실은 5개 교실이 늘어 672개실, 방과 후 학교 연계형 교실은 21개 교실이 늘어 253개실이 운영됩니다. 운영비는 13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